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 추이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분석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1.1% 포인트 차로 접전 양상이다. 자, 총선 전국에서 정당 지지율 추이가 좀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이 하락세죠. 네, 민주당이 지금 40%대 이제 초반에서 이른바 박스권 갇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이 빠진 거는 이번 주부터 개혁신당이 포함돼서 또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한국갤럽은 이제 그 전주에 반영을 했고, 이제 리얼미터는 지난주부터 개혁신당을 넣다 보니까 기타 정당에서 한 몇 프로 빠지고 또 양당에서 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민주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1%포인트 격차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보도한 게 조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네. 49주 만에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도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고 원래 늘 민주당이 앞서 있었는데, 네. 저희 리얼미터도 작년 3월 이후에는 민주당이 계속 앞서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뒤집혀진 적은 없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그렇다고 뉴스 토마토에서 방금 1년 만에 지금 앞섰다는 거죠. 49주 만이죠. 거의 거의 1년 1년 만이죠. 예. 뭐 대통령 지지도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제 40%대 근접한. 근데 이제 미디어 토마토는 40% 넘은 수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한참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각 후보들이 뭐 지역구별로 적게는 뭐 2명, 3명 움직이지만 많게는 뭐 대여섯 명 움직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동료 전화를 굉장히 문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이제 그 경향성이 많이 나타났던 최근에 한 2, 3주 결집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도층은 오히려 이제 저감여층이나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워낙 많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던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뭐 문자 메시지 받게 되잖아요. 공이나 뭐 공 몇으로 이제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받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보니까 기사량 자체가 국민의 힘이 좀 긍정적인 보도량이 많고요. 민주당은 좀 부정적인 보도가 많고,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좀 최근 한 2, 3년 전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댓글들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천 자본이 그만큼 조금 더 심하다는 것이죠. 예. 김환 그럼, 기자님 보실 네. 때도 그러면 민주당의 하락세가 뚜렷한 걸로 일단 보이시는지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현상의 반영인데, 지금 이제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사실 없죠.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서도 뭐 앞서도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은 초반에 쉬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뭔가 공천이 별 잡음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다음에 보이죠. 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난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결과도 있지만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여론조사 수치나 뭐 지지율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에서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없다라는 거고, 과거 선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민주당이 선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인재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해와서 그 효과, 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들어온 이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영입한 인재들 뭐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눈에 띄는 분이 네, 없죠. 없고, 이제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측면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늘 이제 선거 때 화제가 됐던 게 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불리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제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선거를 이겨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진들을 재배치하면서 경남 PK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이 이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론의 결집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받을 과정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입성한 후에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게 여당 심판론,
뭐 정부 심판론이잖아요. 이게 휘청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많이 흐트러졌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흔히들 뭐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평가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인물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도가 이제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특별한 말하자면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구도 우위가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평가였는데 최근 한 1, 2주간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야, 이 구도 우위가 있는 건 맞는데 민주당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가서 인물 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별로 우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타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경고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집토끼도 다 안 보인다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일부 전현직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불출마 종용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사천 논란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14일부터 이틀 동안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는 부분에서 뭐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전화 면접 조사는 진작에 국민의힘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특히 경선을 전화 면접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가 오면 꼭 받아달라는 동료 문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샤이 야권 표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감춰지는. 왜냐하면 지금 입틀막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가 여론사를 뭐 제가 지금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샤이 야권 표심이 많이 있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문항 배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항 배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들이 있는 거는 특히 민주당 지지율하고 무당층이 좀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나 이런 민주당 열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한국경제신문, 입소스 그리고 뒤이어서 CBS, KSY 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은 40% 초반 그리고 민주당은 30% 후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는 이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예. 다만 여론사 꽃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그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진보층이 많이 잡혀서 특히 ARS 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추세는 지금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번 총선의 성격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뭐 야당 심판이냐 이런 프레임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전화 면접이나 ARS가 나타났었는데 즉 여당 심판이 높고 야당 지지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대략 35대 한 50 정도 높았었어요. 대통령 긍부정 평가랑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팽팽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선거가 그래도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금 프레임 자체를 원래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예. 받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세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하다 보니까 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예. 이런 현상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된 것 네.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게 주목할 만한 게 서울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서울 지역 유권자입니다. 43%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서울 지역이나 뭐 서울 경기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네. 무려 43%가 국민의힘 지지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이게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때 전화 면접 조사가 딱 이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 방식은 대체로 리얼미터도 그때 10월 이제 둘째 주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 그 주간에 보면은 대략 민주당이 한 17%포인트 앞서 있었고 네. 그 지역을 직접 조사했던 여론에서 꽃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맞아요. 조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뭐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대서특필한 언론이 많았지만 결과는 언론과 민심이 180도 달랐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진단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만 여론조사랑?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서 16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32석 갈 수 있다가 2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 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만났는데 고민정 의원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비례 빼고 130석 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130석이요?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물밑에 감춰져 있는 이른바 샤이 표심들이 있고 워낙에 지난 2년 동안 정권 심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 최근에 있었던 뭐 입을 틀어막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정권의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던졌던 뭐 말하자면 뭐 운동권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지지층들에게는 소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 대부분의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정치 고관여층은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 찍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들로 비춰지는 게 지금 요 숫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가 된 게 민주당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서울 지역에 전략 공천한다. 그러니까 단수로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현역 이수진 의원이 있는 동작 의뢰, 전현희 전 위원장은 현역 진선미 의원이 있는 삼선했죠. 강동 갑에, 이현주 전 의원은 서울 용산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기준이 뭐냐라는 네. 얘기 나오고 또 현역 의원들 반발이 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당연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여러 개 여론조사라든지 결과값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갑자기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 의도는 뭐냐 어떤 맥락이랑 엮이느냐 생각해 보면 어제 그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뭐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돈다. 결과가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이른바 이제 비선 논의체인 거 아니냐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이름들이 특정 지역구에 전략 공천 된다라는 얘기가 돌면 사실 굉장히 이제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당장 오늘부터 어제 뭐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도 했지만 하 20%의 명단도 이제 알려질 거고 뭐 이런 등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 공천 상황의 어떤 혼란, 그다음에 혼탁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 자체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5%로 40%에 근접을 했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조사기관들이 30%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예. 말씀드린 이제 일부 전화 면접 조사 결과들이 40%를 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또 CBS KSY 조사도 리얼미터 발표 전에 또 40% 중반, 한 4%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두세 군데, 한 군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두세 군데 그렇게 연속으로 발표가 되면은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하이니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예. 여러 가지 조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밴드웨건 효과도 있지만 이 하이니의 법칙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위기의식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조짐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자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여러 가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컷오프 되는 분들한테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탈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 해당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수 자체가 작고요.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라든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예.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2016년에 싸웠던 거랑 차원이 다르죠.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이제 대통령의 케미가 비교적 잘 맞는 편이고 이분들은 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하고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민주당은 지금 국회 내에서는 사실 여당이잖아요. 180석 정도 되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면에 분위기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120~30석을 넘어서 150석까지 가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지금 부정적인 보도가 덜 나오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당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시급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대통령이 상승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공천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이 상승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예.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의대 정원 이런 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과정이 투박하고도 뭐 사회적인 뭐 논의 과정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의 약점이 있지만 그건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고 나는 이걸 한다. 내 대통령이고 나라를 위해서 이걸 챙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예. 윤석열 정부 어쨌든 최대 약점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문제인데 사실 예. 이 부분이 최근 한 달여 이상 거의 부각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그걸로 정리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활동 재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국힘의 리스크인가요?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을 때 예.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넷플릭스 대표랑 이정재 배우랑 이제 오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사가 관심 있는 것만 뭐가 있구나 특정 분야가 뭐 이런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활동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잡히지 않는 표심, 저변의 구도에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무능, 윤석열 정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다음에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실망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이제 가고 있고 공천도 쉬운 문제 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이번 주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심 공천이냐 한심 공천이냐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어려운 지역은 다 경선을 붙여놨는데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고 경선이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일방적인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야 다 공정하게 경선한 거라고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다 말하자면 윤심 공천 윤에 가까운 사람들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지 말고 민주당이 먼저 이제 실력을 보여주어야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당이든 간에 이렇게 가는데 개혁신당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관심사였던 게 이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이제 여론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아까 보니까 네. 6.3%예요. 근데 이준석 뭐 신당 만들 때, 이낙연 신당 만들 때 뭐 이렇게 해서 예상 여론조사 했던 거에 비해서 합치기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힘을 제일 못 받는 높았을 겁니까? 때가 예.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이라는 이름 넣었을 때 이준석 신당이 이제 뭐 11% 많게는 14% 이렇게 맞아요. 나왔던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 뭐 7% 안팎 나왔어. 합치면은 사실 뭐 20%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A하고 B당이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 더하기 1이거나 뭐 많게는 1.2 정도 그리고 적게는 오히려 0.78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과거에 많이 봤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급조한 다음에 의원 5명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 받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예. 이낙연 대표 측에서 아마 기자회견 하는 것 같은데 당이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게 보세요. 합당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개 주체 중인가 5개 주체 중에 한 파트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이 빠져나가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잡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 갤럽 조사는 4%까지 빠졌는데 더군다나 이제 조국 신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여론조사 꽃에서 이미 이제 한번 조사를 했고 당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국 전 장관 이름을 붙인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거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은 일단 타이밍적으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이고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당분간의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가칭 조국 신당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여론조사 꽃에서 이번에 네.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네. 다른 곳하고 다르게 조국 신당에 대해서 비례정당 지지도 뭐 어떠냐 이렇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0% 그리고 13.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각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라색이 조국 신당이죠? 네. 10.0, 13.6 이렇게 표시된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당 체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제3당 또 대한정당을 늘 총선 때 혹은 지방선거가 되면은 기대해왔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당이 상당 부분 득표를 해서 20, 30석 이제 의석을 가져간 때도 있었는데 그랬죠. 예. 예. 지금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을 합치면 지금 뭐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혹은 25% 정도의 중도층이 분명히 있고 예. 여기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좀 빠지다 보니까 조국신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국신당 쪽으로 좀 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되는 긍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했을 때도 당 대표로서의 평가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긍정 평가는 뭐 30%대 후반 40 정도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직 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정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차기 주자로서의 기대 정서로 바뀌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고 예. 마치 민주당은 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을 보는 것 같아요.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막 이제 다퉜던 것처럼 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여러 비주류 의원들하고 예, 서로 멱살 잡고 다투는 뭐 예, 뭐 손가락 다치고 이런 건가요? 보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좀 비판 받았듯이 이재명 대표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 있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쪽 비대위원들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총 공세를 벌이고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만 하면 이재명 대표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예. 이제 상대 진영에 유효 슈팅이든 아니든 막 이제 골을 이제 넣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서로 공을 돌리다가 다투기도 하고 뺏기면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이 좀 예. 어려운 상황. 근데 조국 신당은 그런 점들을 좀 틈새를 노리고 여기는 사실 언더독 효과도 확실히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또 정서도 분명히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카이스트 지난 금요일 날 그 사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었을 법한데 지금 다만 표출이 안 되는 것뿐인데요. 졸업식장에서 입을 틀어막혀서 졸업생이 끌려 나갔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사실은 지금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계는 해야 되지만 지금 예. 뭐 서울이 이렇게 43대 37로 밀린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서울은 팽팽한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입틀막 이 분위기의 정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 신당이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져가고 예, 있고 예.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격 포인트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한 기자님, 그런데 제가 이 여론조사 꽃이 어제 꽤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 가칭 조국 신당이 등장한 게 첫 등장인데 ARS 조사가 13.6%나 나오는 네. 거는 좀 이례적으로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 신뢰성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여론조사 특정 기간 한 여론조사를 신뢰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울 예.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서 가장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온도차가 큰 인물 중에 하나죠. 그 얘기는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의 지금 스펙트럼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올 봄에 꼭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매주 집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 그렇죠. 예, 말하자면 정당의 주류들은 거기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스펙트럼 가운데 한 부분을 조국 전 장관, 조국 신당이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 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조국 신당의 등장이 우리가 좀 뜨뜻미지근해서 우리를 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범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우리에게 별로 손해 볼 것 없냐? 없다. 이렇게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의 등장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운동권이 누구냐, 실체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게 어떤 실제하는 구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하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좀 흐트러뜨릴 수는 있는 이런 이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순조로운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그 주진우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용산 참모 중에서는 양지의 첫 공천을 받은 셈인데, 그러니까 용산 출신 후보자가 몇 명이나 공천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주진우 전 비서관을 해운대 갑에 공천했단 말입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잡음 같은 게 민주당에 비해서 없어 보여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직접 한번 김을 뺐잖아요. 예를 들면 이현모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양지가 아니라 지금 어제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에 나왔고 하니까 뭔가 이제 밖에서 제3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공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윤심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보수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써주고 있죠. 근데 지금 실제로 단순공천된 데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제 친분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결국엔 이영호 비서관도 어딘가 공천을 하겠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데보다는 어려운 데로 가더라도 공천할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이용호 의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호 네. 의원이 말하자면 한동훈 그 사태가 났을 때 그 기사를 유일하게 올렸던 의원인데 그러면 이용호 의원을 무난하게 공천을 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갈등 소지들이 남아있고 앞서 거듭 말씀드리고 보수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은 일주일 동안 쉬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쉬운 문제를 네. 풀었고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엄청 난리 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게 붙고 했을 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순조롭게 일을 잘하네 라는 인상을 준 거고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금부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다. 좀 여담입니다만 사실 이제 그 주진우 전 비서관 하면 또 진보 진영의 이제 패널 중에 주진우 기자가 있잖아요. 예, 가끔 댓글 중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어요. 동명이인 효과는 여론조사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과거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상수가 2명이에요. 안상수 인천 시장, 그다음에 안상수 울산 쪽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주진우 기자를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또 워낙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정사실화된 지금 약간 언급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용인에도 이제 고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공천이 됐고 지금 서정숙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과정이었는지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장동영 사무총장이나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본들이 좀 알려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처럼 국회 부의장급이 만약에 반발하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분들은 대체로 그냥 참고 인내하고 있고 근데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아무튼 공천 탈락하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브리핑 과정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서서히 말씀하신 대로 서서히 이런 자본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 현역을 뺀 민주당의 정체불명 여론조사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업계에 좀 풍문은 없습니까? 업계 풍문은 사실 지금 워낙 바쁜 시기라 가지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지금 하는 거 지금 돌아볼 겨를은 없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랑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여의도 리서치라는 곳에서 주로
당내 비밀스러운 조사는 직접 그냥 받아서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또 여러 군데 이제 번갈아가면서 돌리다 보니까 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선에서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의 이제 조사기관들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혼선이 좀 예. 생기는 결국에는 것 같습니다. 업계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3부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